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AI 학원에서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김성훈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인풋 어트리뷰션 메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풋 어트리뷰션 메소드의 관점에서 인터프리터블한 모델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그림에서처럼 넌리니어한 블랙박스 모델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통 딥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죠. 그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라고 하면, 입력으로 이제 이미지 갖고, 이 경우에는 강아지 사진이 주어지고, 모델의 출력이 강아지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인풋 어트리뷰션 메소드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려면, 이게 왜 강아지인가 했을 때, 이제 그 인풋 피처들이 그 강아지라는 프리딕션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를 메저를 하는 것이 인풋 어트리뷰션 메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풋 어트리뷰션 메소드에서 이제 이런 인풋 어트리뷰션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 크게 나누자면 백프로파게이션 베이스 메소드가 있을 거고, 혹은 저번 시간에 지연님이 하셨던 것처럼 프로파게이션 메소드, 라인도 있고 샷도 있고,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LRP 혹은 DTD 그리고 RAP 그리고 IG 총 세 가지 방법론들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R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리니어 모델이라고 했을 때,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의 이제 코에피션트 자체가 그 모델이 이제 디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코에피션트가 이제 인풋 어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림에서 입력이 2개짜리 리니어 네트워크가 있다고 했을 때, x1이 어떤 그 펑션 아웃풋인 fx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를 w1 곱하기 w1 곱하기 x1으로 이제 매저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입력 x2가 fx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를 w2 곱하기 x2 이런 식으로 매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리니어 모델이 아니라 넌리니어 모델이다. 일반적인 딥뉴럴 네트워크가 다 넌리니어 모델이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리니어 모델처럼 이제 클로즈 폼 익스프레션으로 표현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코에피션트를 하나의 입력 피처에 해당하는 코에피션트를 정확하게 찾기가 힘들다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어 와이즈 렐레번스 프로파게이션, 그러니까 LRP에서는 이런 넌리니어 모델을 리니어 매핑의 시퀀스로 이제 그 넌리니어 모델을 디컴포즈를 하고요. 그다음에 레이어 투 레이어 매핑을 이제 리니어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서 리니어 매핑을 매핑의 이제 시퀀스로 넌리니어 모델을 디컴포즈로 하고, 그다음에 레이어 투 레이어 매핑, 그러니까 리니어로 어프록시메이트한 레이어 바이 레이어 매핑을 해서 아까 이제 봤듯이 리니어 모델에서 어트리뷰션을 계산했던 것처럼 어트리뷰션을 계산해서 이제 백프로파게이트 하는 게 이제 레이어 와이즈 렐레번스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RP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LRP에서 정의한 렐레번스 스코어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렐레번스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모델의 디시전 이제 각 인풋 피처가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를 정량적으로 매저한 스코어를 렐레번스 스코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 같은 경우에 여기 보이시는 사진에서처럼 인풋 이미지 X가 강아지 사진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이제 인풋 이미지를 구성하는 픽셀들이 있잖아요. 픽셀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클래시파이어 모델의 프리딕션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를 이제 RPX, 여기서 이제 P가 픽셀이고 X가 인풋 이미지고요. 로 매저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RPX들의 셋이 이제 히트맵 RX로 정의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LRP에서 어떻게 이 렐레번스 스코어를 계산하기 위해서 디컴포즈를 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마 다들 익숙하실 텐데 테일러 시리즈로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fx라는 어떤 넌리니어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fx의 어떤 임의의 점 A에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표현하면 여기 이제 그림에 있는 수식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상수 텀 FA 더하기 그다음에 1차 미분 텀 그러니까 A라는 점에서 1차 미분 텀 곱하기 X-A 더하기 뭐 이제 그 다음부터 뭐 2차, 3차 미분 텀이 계속 나오죠. 그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이제 그 널리니어한 뉴럴 네트워크에 적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걸 이제 X 틸다라는 어떤 특정한 점에서 테일러 시리즈로 이제 네트워크를 어프로시메이션을 해보면 fx라는 어떤 네트워크는 fx 틸다 더하기 그다음에 1차 미분텀 x 틸다에서 1차 미분텀 곱하기 x-x 틸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엡실론은 그 2차 이상의 어프로시메이션 에러가 되겠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x 틸다가 그 루트 포인트라고 해서 fx가 0이 되는 점을 이제 x 틸다로 정의를 하면 이 fx는 이제 여기 그 상수 텀도 날아가고 1차 미분 텀 곱하기 x-x 틸다 표현이 되죠. 그 이게 이제 텔러 디컴포지션이고 여기 보시면은 서메이션 오브 p인데 이게 그 각 인풋 피처들 그러니까 픽셀들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이제 빨간색 박스로 표현한 이 부분이 이제 어떤 픽셀 P에서의 기여도 그러니까 RPX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이미지 클래시파이어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이제 강아지 귀에 해당하는 부분의 픽셀 XP가 이 모델의 아웃풋 프리딕션인 0.7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를 테일러 디컴포지션으로 보면 fx, 그러니까 여기 뭐 0.7이 되겠죠. 0.7은 여기 이제 1차 미분터 이 0.7에 대해서 이 부분을 픽셀로 미분을 하고 곱하기 xp 마이너스 그다음에 그 루트 포인트 저희가 임의로 정의한 루트 포인트를 뺀 만큼을 곱해주면 그게 이제 테일러 디컴포지션으로 계산을 한 렐레번스 스코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저희가 아까 그 봤듯이 루트 포인트를 정의를 해야 여기 이제 그 상수 텀을 날릴 수가 있잖아요. 루트 포인트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 태스크에서 루트 포인트를 찾기가 사실 상당히 불가능에 가깝고 왜냐하면 어떤 입력이 들어갔을 때 이 넌리니어 모델의 아웃풋이 0이 될 것인가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루트 포인트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한 가지가 그 보통의 이제 딥러닝 네트워크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넌리니어 폼을 띄기 때문에 여기 엡실론 텀, 텔러 컴퓨션을 했을 때 엡실론 텀인 그 2차 미분 텀 이상의 어프로시메이션 에러가 0이 아니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RP에서 하는 거는 그 딥 뉴럴 네트워크의 딥한 스트럭처를 활용하자 라는 것이 이제 LRP에서 제안을 한 방법이고요. 이 딥한 방법, 아까 설명드렸듯이 레이어 투 레이어 매핑을 리니어로 어프로시메이트, 테일러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리니어로 어프로시메이션을 하고 거기서 이제 렐레번스를 프로파게이션 하자라는 게 이제 LRP의 메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레이어 투 레이어를 일종의 서펑션으로 서펑션으로 보고 이걸 이제 여기 이제 테일러 디컴포지션을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LRP에서 유도된 몇 가지 룰들이 있는데요. 그 레이어 투 레이어를 리니어로 어프로시메이션을 하고 거기서 이제 루트 포인트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가 관건인데 그 루트 포인트를 찾는 몇 가지 방법에 따라서 그 유도되는 룰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W 스퀘어 룰 하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레이어 투 레이어 매핑을 본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원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가 지금처럼 있고 여기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저희가 밸류를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펑션 아웃풋은 그 맥시멈 오브 0하고 이제 xw 더하기 b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펑션 아웃풋이 xj고 그러면 여기서의 렐레번스는 당연히 rj는 xj고 그러면은 rj는 이 펑션 값으로 표현이 되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테러리틱 펑션을 적용을 하면 그 ri
그러니까 인풋 레이어의 기여도 RI는 RJ를 XI, 그러니까 인풋 노드로 미분한 값 곱하기 X-X 틸다 루트 포인트 표현이 됩니다. 이때 첫 번째 경우에 렐루 액티베이션을 했을 때 얘가 음의 값을 가져서 펑션 아웃이 0이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RJ도 0이니까 RI도 0이겠죠. 여기 이제 미분 텀에 DRJ, DX는 I인데 0이니까 0에 대한 미분은 0이겠죠. 그래서 RI는 당연히 다 0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경우에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아웃풋이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을 때 RJ는 X 곱하기 W 더하기 B가 되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테일러 펑션에 적용을 하면은 RI, 그러니까 인풋의 렐레번스 스코어는 W 곱하기 X-X 틸다가 되죠.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건은 이제 루트 포인트를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건데, 보시면은 원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아까 이제 여기 입력이 2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입력 축이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빨간색 선이 이제 루트 포인트들의 셋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하얀색 영역은 그 펑션 아웃풋이 0보다 작아서 꺼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같은 색깔로 표시된 영역들이 같은 펑션 밸류들을 갖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 XL 플러스 1이 이제 아까 그 XJ에 해당하는 펑션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때 W 스퀘어 룰 같은 경우에는 그 루트 포인트에 수선에 발을 그어서 루트 포인트를 찾습니다. 그래서 수선에 발을 그었을 때 찾아지는 이 블랭크 서클, 이게 이제 루트 포인트 X 틸다이고요.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X-X 틸다는 어떤 임의 상수 T 곱하기 기울기이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또 기울기는 제가 원레이어 네트워크를 가정했으니까 W고, X-X 틸다는 T 곱하기 W 표현이 되고요. 그러면 그 루트 포인트의 정의에 따라서 fx 틸다는 0이 되는데 fx 틸다는 fx-tw고, 이 t 저희가 이제 그 f의 모양을 아니까 x-tw는 시그마의 x 곱하기 w 마이너스 tw 스퀘어 더하기 b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t만 남기고, t만 오른쪽으로 넘기고 이제 t만 남기면 t는 w 스퀘어 분의 xw 플러스 b 이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이걸 이제 다시 그 루트 포인트에 있는 t, 그 임의의 상수 t에 집어 넣어보면 x 틸다는 x-tw인데 거기 t는 이제 위에서 구했으니까 x 틸다는 x-w 스퀘어 분의 xw 더하기 b 곱하기 w로 표현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테일러 펑션으로 다시 돌아와서 테일러 펑션에 있었던 저희가 이제 루트 포인트를 찾았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테일러 펑션의 x 틸다에 치환을 하면 RI는 W 곱하기 X-X 틸다는 W 곱하기 X-X 더하기 W 스퀘어 분의 XW 더하기 B 곱하기 W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원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니까 여기 XW 더하기 B가 그 RJ가 되잖아요. 펑션 아웃풋이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이게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얘를 RJ로 두고 여기 XI-XI는 날라가고, 그러면 RI는 정리하자면 시그마 J, 그 서미션 오브 J에다가 그 WIJ 스퀘어를 WIJ 스퀘어의 그 서미션 오브 I로 나눈 값 곱하기 RJ.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도된 것들이 W 스퀘어 룰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G 룰도 있고 G 플러스 룰도 있고 여러 가지 룰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W 스퀘어 룰을 유도하는 한번 봤고, 그다음에 이거를 코드로 구현하는 걸 보자면 텐스플로우 구현인데요. 구현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W 스퀘어 룰 같은 경우에는 여기 W2는
이거 분자항을 나타내고요. W썸은 분모항이고 WN은 분자 나누기 분모항과 그다음에 그 RI가 쓴 WN 곱하기 R 하나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더 많은 코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LRP를 적용했을 때 카페넷이랑 구글넷 LRP를 적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RAP, Relative Attributing Propagation을 살펴보겠습니다. RAP 같은 경우에는 LRP의 알파2, 베타1 룰이 있는데 그 LRP의 특정 룰의 문제점을 엠피리컬하게 보고 그걸 좀 휴리스틱을 이용해서 수정을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LRP의 모티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LRP 알파2, 베타1 룰을 보면 RI는 2 곱하기 이게 이제 파지티브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G 룰을 적용을 한 결과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그 파란색으로 강조한 부분을 보면 여기는 네거티브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렐레번스를 백프로파게이트 한 값이고 그걸 이제 따로따로 그림을 그려보면 인풋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강아지 이미지가 있을 때 이게 파지티브 프로파게이션을 했을 때의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네거티브 프로파게이션을 했을 때의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지티브 프로파게이션을 했으니까 여기 그 빨간색 값이 이제 플러스 값, 파지티브 값을 나타내는데 강아지에 해당되는 픽셀들의 렐레번스 스코어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오른쪽 그림인데요. 그 네거티브한 액티베이션들을 백프로브를 했는데도 이제 기여도가 음의 영역으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LRP 룰이 이 두 개 값을 LRP 알파2, 베타1 룰이 이 두 값을 더한 거니까 이 두 개의 렐레번스 스코어, 그러니까 히트맵을 더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지티브 렐레번스랑 네거티브 렐레번스가 서로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문제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확대된 그림을 보시면은 그 빨간색 점이랑 파란색 점들이 섞여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거를 RAP에서는 어떤 휴리스틱을 이용해서 해결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방법 자체는 되게 간단합니다. Absolute Influence Normalization이라고 해서 여기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그 원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 그 한 레이어에서 렐레번스 프로파게이션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펑션 아웃풋이 1이라고 했을 때 그 파지티브 렐레번스를 프로파게이션해서 그 첫 번째 노드는 5분의 6라는 값을 갖고 두 번째 노드는 0만큼의 렐레번스 스코어를 갖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 5분의 1의 값을 갖는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이제 그 프로파게이션 하는 이퀘이션은 여기 이퀘이션 1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파게이션을 했고 아까 그 네거티브 렐레번스랑 파지티브 렐레번스가 섞여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절대값을 씌워서 절대값이 큰 만큼 렐레번스를 더 많이 가져가자 하는 게 이제 RAP 아이디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bsolute Influence Normalization인데 여기 얘의 Absolute Influence는 0이고 그다음에 여기 첫 번째 노드 같은 경우는 5분의 6이고 그다음에 가장 밑에 가장 마지막 노드 같은 경우에는 Absolute Influence가 5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비례해서 7분의 6, 0, 7분의 1만큼 기여도를 가져간다. 그게 이제 RAP 아이디어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가장 마지막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RAP에서 기여도를 전파했을 때 나타나는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방법이 Integrated Gradient인데요. Integrated Gradient, 그러니까 IG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두 가지 공리를 먼저 제안을 하고, 그러니까 그 input attribution들이 만족을 해야 되는 공리를 크게 두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sensitivity A라는 공리인데, 이게 어떤 모델에서 인풋에 이제 여러 가지 피처들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인풋 피처만
값을 바꿨는데 프리딕션이 바뀐다. 그러니까 펑션 아웃풋이 바뀐다. 그러면 그 인풋 피처는 어트리뷰션을 0이 아닌 값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게 이제 sensitivity A 공리가 엑시옴이라고 이고요. 두 번째 엑시옴은 implementation invariance라는 공리인데 서로 다른 모델이 있는데 functionally equivalent하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내부 구현 방식은 다른 두 개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똑같은 인풋을 넣었을 때 똑같은 아웃풋이 나온다. 라고 하면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서 기여도를 계산한 것은 항상 같아야 된다. 어트리뷰션은 같아야 된다. 라는 게 이제 그 두 번째 implementation invariance 공리입니다. 그때 sensitivity A 공리를 먼저 살펴보면 여기 보이시는 그림처럼 되게 심플한 원레이어 네트워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렐러 액티베이션을 사용하는 있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그 인풋 밸류를 0에서부터 1까지 바꾼다고 했을 때 되게 나이브한 그레디언트 베이스 어트리뷰션 메소드, 그러니까 진짜 그냥 그레디언트를 어트리뷰션으로 보겠다 하는 그런 나이브한 그레디언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 sensitivity A 엑시옴을 만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0에서 1까지 내 인풋 값이 바뀌었는데 그레디언트가 이제 어트리뷰션이니까 어트리뷰션은 계속해서 1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그레디언트, 나이브한 그레디언트 베이스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sensitivity A 엑시옴을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제가 가장 처음에 봤었던 LRP 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G 플러스 룰을 제가 가져왔는데 G 플러스 룰 같은 경우에는 이전 레이어, 그러니까 RI의 입력 기여도는 그 다음 레이어 RJ의 기여도를 해서 그 파지티브 액티베이션 한 만큼 기여도를 역전파해서 가져온 게 이제 LRP G 플러스 룰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분모 텀은 사실 그냥 노멀라이제이션 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GIJ 플러스의 비율만큼 내가 기여도를 RJ로 가져오겠다라는 게 G 플러스 룰인데 여기서 GIJ 플러스의 정의는 XI 곱하기 WIJ 플러스 여기서 이제 플러스는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웨이트가 0보다 큰 값만 해서 XW 비율만큼 내가 기여도를 가져오겠다라는 게 LRP G 플러스 룰이고 근데 이때 이 G 플러스는 인풋 곱하기 모디파이 그레디언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LRP 룰 같은 경우에는 이 심플한 원레이어 네트워크에서 내가 인풋 값을 0에서 1까지 바꿀 때 그레디언트는 계속해서 1이지만 그 인풋 X 값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LRP 같은 경우에는 이 sensitivity A 공리를 만족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리인데 두 번째 공리가 이제 implementation invariant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어떤 서로 functionally equivalent 하지만 그 내부 implementation이 서로 다른 두 모델 H1, H2가 있다고 했을 때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G가 이 모델의 입력이고 F가 이 모델의 출력이다 라고 봤을 때 나이브한 그레디언트 베이스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implementation invariance를 만족을 합니다. 왜냐하면 체인 룰을 사용하기 때문에 DFTG는 DFTH1 그러니까 이 내부 모델에서의 그레디언트 곱하기 DH1DG 그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이거는 DFTH2 곱하기 TH2DG 그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이브한 그레디언트 베이스 메소드 같은 경우에 이 두 번째 공리를 만족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여기서는 이제 LRP가 이 룰을 이 공리를 이 엑시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 저희가 그레디언트 단순 심플 그레디언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체인 룰이 만족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인풋도 계속해서 곱해준 채로 레이어 와이즈로 기여도를 역전파하기 때문에 LRP 같은 경우는 이 implementation invariant 엑시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integrated gradient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공리를 만족하는 방법론을 제안을 한 건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sensitivity A 같은 경우에는 LRP가 만족을 했고 그다음에 implementation invariant 같은 경우에는
그 심플 나이브한 그레디언트 방법이 만족을 했잖아요. 두 번째 공리를. 그래서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는 좀 이 두 가지 방법론의 장점을 따와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빨간색 먼저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를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베이스라인을 잡고 그 입력이 내가 가진 입력이 x인데 그 내 인풋 스페이스에서 임의의 또 다른 임의의 입력 x 프라임을 잡고 x 마이너스 x 프라임 곱하기 그 여기 이제 x 프라임 더하기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x 프라임이 의미하는 게 입력 차원이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x1이고 내가 x2고 내가 가진 입력이 여기고 내가 임으로 설정한 베이스라인이 만약에 여기 여기가 내가 임의로 설정한 베이스라인 x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이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이 x 프라임에서 x까지 가는 패스를 알파 스텝만큼 쪼갠 거죠. 네, 이게 이제 요 뒤에 부분이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여기서의 그레디언트를 각 점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인테그레이트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인테그레이트 그레디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그 두 개의 공리를 만족하는 LRP랑 그 나이브 그레디언트 메소드의 장점을 따왔다고 했는데 여기 x-x 프라임, 그러니까 인풋 마이너스 베이스라인은 아까 두 번째 임플리멘테이션 인베리언트에서 얘기했던 그 G 입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미분 값을 적분한 부분을 DFTG라고 그레디언트 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텀 때문에 그 임플리멘테이션 인베리언트를 만족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첫 번째 텀 때문에 그 센시티비티 A 공리를 만족을 합니다. 왜냐하면 입력을 같이 곱해줬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현은 또 텐서플로우 구현인데요. 빨간색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 그 내 베이스라인에서 내 입력까지 가는 그 패스에 있는 그 점들을 계산하는 부분은 여기 빨간색 박스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스텝만큼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베이스라인 더하기 그 x 마이너스 이 부분이 알파고 i 나누기 스텝스가 알파고 곱하기 입력 마이너스 베이스라인 x 마이너스 x 프라임이고 여기 세션 런하는 부분은 텐서플로우니까 필요한 부분이고 다음에 여기 초록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 구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아니지만 주목해야 될 점인데 인테그레이션을 어떻게 했느냐를 여기서는 그냥 리만썸을 이용해서 인테그레이션을 어프로시메이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초록색 부분은 x-x 프라임 곱하기 그 뒤에 그레디언트들을 적분한다. 시 이제 초록색 박스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 더 자세한 코드는 여기 QR코드 스캔하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를 적용을 했을 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에 적용을 했을 때의 결과는 이제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가 단순한 나이브한 그레디언트를 썼을 때보다 조금 더 엣지나 이런 부분을 더 잘 하이라이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시면